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논의가 2월 18일까지 만료가 된다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 또 많은 진통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현재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또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노동 참여율이 낮아지고 인구 대비 고용률은 낮은 것은 완전 고용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두 지표의 하락 추세와 타이트한 노동시장 조정을 고려를 하게 되면 24년 장기적인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한 효과로 올해는 아니, 올해도 좀 안 좋고 내년까지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JP모건의 자산운용이 암호화폐 가치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고 진단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미래가 잠재력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거래량과 거래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화폐로서 기능은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과 승인이 더 활발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처럼 일부 예외적인 사용처에서만 이용이 되다 보니까 현실과 더 괴리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JP모건은 항상 우리와 반대적인 또 그런 포지션을, 이런 언론적인 부분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해왔던 과거 2017년도 때도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실된 발언인지 아닌지 우리도 잘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차이신 PMI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일부 지역에서 재확산세로 인한 중국 지역 정부가 보응세 조치가 강화돼서 매출의 타격과 하락의 요인을 좀 받아서 별로 좋게 나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유럽의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22에 이르면 올해 4분기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회당 0.25bp를 인상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인상은 23년 1분기까지 있을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44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1월에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여주는 가운데 미국의 CPI를 발표를 앞두고 22가 매파적인 기조에 좀 보여주면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20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1월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급등세에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91.5달러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이 핵 협상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글로벌 원유 공급량 증가의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7거래일 만에 전일 대비 하락 마감을 또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수익률 상위 VC 내용인데요. 1월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벤처스가 포함을 해서 30배 이상의 수익률을 냈던 펀드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재미를 쏠쏠하게 보는 그런 곳도 있다더라 라는 것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 FTX, 크립토닷컴이 모두 슈퍼볼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슈퍼볼 2월 13일날 개최될 예정인데, 이번 슈퍼볼에 또 당첨자가 안 나오면서 적지금이 꽤 커졌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목과 이슈를 또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광고 비용은 30초 동안 65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저한테도 광고가 좀 이제는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코스모스가 3만기 아치브웨이 포함 4개 테스트넷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과 업비트 XRP 보유자 대상으로 솔로 에어드랍을 지급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암호화폐 리스크 평가에 올해 최우선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안전성, 건전성, 금융 시스템상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고 했고, 엘살바도르 국영은행이 비트코인 ATM에서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YG가 바이낸스와 MOU를 체결을 해서 FT를 사업 진출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빅뱅이 조만간에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게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고, 라인은 라인페이의 암호화폐 링크 결제 시범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조만간에 이거 진행하고 아무래도 많이 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카자흐스탄이 암호화폐 채굴장 전기세 대폭 인상안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채굴업체에 대한 전기세를 약 2.79원에서 약 13.955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안이 아니니까 채굴 회사들은 괜히 움직일 필요성은 없겠죠. 그 다음에 크립토 퀀트에서 나왔던 비트코인 손실 수익 비율을 보니 아무래도 4.6만 달러대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위 근거는 이미지 손실 상태 비트코인 비율 빨간색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또 다른 비율 초록색 곡선이 있는데요. 이 손실 상태 비트코인 비율, 이 서플라이 러스 란 전체 코인 중에 마지막 거래 시점을 가격 대비 현재 손실권에 있는 비트코인 비율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손실 상태인 비트코인 비율 값을 높일수록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이때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수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보게 되면 전체 비트코인 중 마지막 거래 시점의 가격 대비 현재 수익권에 있는 비트코인 비율을 의미를 한다고 하네요. 수익 상태의 비율 값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서 매도 압력이 거세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테슬라 대량 보유 소식의 강세를 또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 부분에 있었을 때 비트코인 보유량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가 있기도 했었죠. 근데 뭐 여전히 하나로 약 2조 3,838억 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는 게 일단은 골자였고요. CFO는 뭐 여러 가지 언급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더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변동사항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텐라이머가 이오스 개발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이오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발키리가 나스닥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 상장 승인을 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채굴 관련된 ETF입니다. 네, 그리고 위메드 사태가 뭐길래 뻥 뚫린 가상자산 법망이라고 해서 닉네임 강남 빌딩 건물주님 천사라고 대주셨던 분이 올려주시기도 했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죠. 공시 없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 그것도 수천억 원치를 위믹스를 갖다 팔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위믹스 생태계에 뭐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그렇게 실드 치려고 했었는데, 뭐 이건 투자자가 바라보는 그런 담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좀 크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뤄진 내용이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해당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좀 보호 조치를 좀 더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근데 좀 고민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 코드에서 디파이 랜딩, 웨이브 분상형, 소셜 미디어 부분 렌즈 프로토콜 대비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이용함으로써 누구나 분산화된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들의 이용자 확보를 프로토콜에 맡김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 향상을 전념시킬 수가 있고 기능으로는 프로필 작성, 코멘트 게시물 제재, 제공유라는 트위터 기능을 담긴 SNS 어플리케이션에 익숙해진 소셜미디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NFT 소유 이용 매매 수익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즈 프로토콜은 3.0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플랫폼, 검증 시스템, 거버넌스, 그리고 분산형 자립 조직, 다오 부분 툴을 구축도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네, 이때까지 뭐 블로그, 뭐 SNS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막 이렇게 재팟이 터졌던 게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잘 참고하시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니와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청문회 규제 및 제도화 방안에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15일 정도로 일단 갖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과 KPMG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입 공식 자산에 편입을 하겠다라는 이 나와줌으로써 또 시장에 또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고 KT가 NFT 사업에 나서겠다 웹툰 웹소설 NFT 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지만 제가 뭐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이번 2월 달에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오히려 잘 버텨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의 시장에 있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더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기다려 보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미 이제 2월 달은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중순에 거의 가까워지고 앞으로 2주에서 3주만 더 기다려 보면 그건 저한테 어려운 뭐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저는 기다려 보면서 그렇게 접근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코리니 분들한테도 따라하기 쉽게끔 설명을 또 드리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저의 근거적인 자료는 과거형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누군가한테는 동의를 얻을 수도 있고 공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 좀 들어가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2013년도 때부터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름을 붙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꼬리 매매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름을 그냥 한번 지어 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제 해당 주봉 부분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2013년도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듯이 올라가고 거래량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여기에서 느꼈던 거는 해당 꼬리를 남겼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등락폭이 엄청 이 범위가 크다라는 것이죠. 예, 막대봉이 이렇게 크다라는 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가 최고점, 최저점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가, 종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 꼬리에 있는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꼬리 길이를 남겼다라는 기준으로 뭐 이렇게 어설픈 길이 말고요. 가장 길게 뽑았던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재수 좋게 만약에 여기를 우리는 포기한다라고 했죠. 그냥 발목 정도나 한 요 정도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여기 한번 그리고 만약에 분할로 산다라고 해도 여기 한번 그리고 그러면 여기 한 번이 나와 줬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내가 매입을 한번 했으니까 사진 안 했겠죠. 그러면 이 구간 존의 중간값 정도로만 사줘도
크게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저점에서 샀냐에 따른 중간값에 따라서 손실률도 커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등락폭이 컸다, 꼬리도 제일 많이 남았던 기준으로 이렇게 뽑아보는 부분도 괜찮더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때 이런 결과값이 처음으로 한번 나왔다고 칩시다. 처음은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밀렸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첫 번째 기준이니까 나는 한 요 정도에서 요것보다 살짝 더 미치면 사볼 만한 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끝은 포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잡아봤다라고 칩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실상 여기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또 내려간다라고 해도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니까 여기보다 살짝 끝 위 정도에 또 샀겠죠. 여기가 그 포인트니까 비슷한 형태 나왔으니까 여기, 그러면 이 중간값 부분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가 중간값이 되겠죠. 그럼 뭐 이 존에 일단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정도 안에 또 왔으면 여기서 또 사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가면 손실률이 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손실 부분에 따른 이 중간값이 여기에 머물러져 있어도 여기서 또 추매를 또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분할적인 부분이 최상의 방법은 맞긴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시간의 이제 기간을 조금 소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하면서 평균값 정도는 항상 맞춰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좀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을 지나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도 또 이 구간 대비, 근데 이제 2014년도 때는 최악의 또 상황이었죠. 그렇게 보면 또 이것도 안 맞지 않냐 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누구는 여기에서 몰빵을 때렸던 사람과 여기에서 몰빵을 때렸던 사람 대비보다는 손실률이 그래도 상대적 대비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평균값이 대략 한 요 정도라고 쳐도 어차피 여기서 더 내려갔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머무는 사람들 층 대비보다는 좀 손실률은 덜 하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평균값 대비보다 훨씬 더 내려갔다고 하면 어차피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게 나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는 그런 게 또 되겠죠. 너는 몇 분할로 사는 게 중요할 거냐 라고도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4번을 썼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못해도 네, 진짜 내가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3번을 써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2번을 써야 되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가 이 3번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나머지 한 번은 무조건 이보다 아래에 갔었을 때 한 번 쓰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번으로 썼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때도 보게 되면 그냥 보게 되면 여기에 꼬리가 있었고 만약 이 중간감이 여기 살짝 위에 샀다로 치고 여기도 살짝 위에 샀다로 치면 어차피 이 중간값으로 하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아까 했듯이 이렇게 해서 평균값을 해서 그 중간값에 그 존에 들어갔었을 때 계속 사모으는 전략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꼬리가 많이 남았을 때마다 계속 급락 때마다 꼬리가 길어질 때마다 전략을 해가지고 사모으는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정도를 샀다라고 해도 평균값은 대략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같은 금액으로 샀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 매수 하면 못해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때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못해 한 요 정도 때나 요 정도 때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 좀 들어가야 하는 과정이겠죠. 항상 물타기 부분은 그러했듯이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회복 구간은 나와주더라. 그래서 기간만 적재적소로만 잘 해본다고 하면
이 기간대에 충격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 기간에 따른 기회는 주니까 내 수익률 대비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겠죠. 물론 아주 장투하면 이 구간 대비에 또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만큼 개수를 많이 모으고 어차피 누구보다 큰 물량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기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전략을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 누구나 코리니 분들도 따라 할 수 있을 만한 매매 패턴 또한 알려드린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아마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형태의 부분은 아무래도 뭐 그냥 제가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냥 적절한 시기에 반등이 나와 주었을 뿐 그게 그렇게 썩 유턴을 해줄 만한 힘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5만 선까지는 좀 돌파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